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으른이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리냐. 이번 영상에서는 사슬 코인은 파우, 개인 노드가 살아남는 법, 어랏 비트나 이더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와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영상은 사슬코인의 노드와 관련된 얘기고, 그 중에서도 파우, 작업 증명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을 끝까지 본 후에 비트나 이더를 돌리고 싶었던, 혹은 돌려봤던, 혹은 돌릴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형들은 이참에 사슬로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집에서 쓰는 개인 PC로 사슬로드를 돌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미 사슬로드를 돌리고 있는 형들이라면 사슬코인의 노드, 파우, 작업 증명 방식은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물론 이 영상에서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나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관련 자료들을 찾고 공부한 내용들을 형들에게 공유하는 거니까, 형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앞으로 알게 될 내용들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마라, 내 영상 또한 믿지 마라. 단지 형은 DYOR,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혹은 내 영상과 같이 꿀로 그냥 주입해주는 영상 자료를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자신의 방법을 만들고 길을 찾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가지,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DYOR, Do Your Own Research, 스스로 공부 많이 해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파우, 사슬로드,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1세대 코인인 비트코인, 2세대 코인인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라고 주장하는 사슬코인 3개 모두 파우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이용하는데, 물론 현재 이더리움은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갔지만 예전에는 POW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지. 자, 그럼 이 도대체 작업 증명 방식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진짜 상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엄청 복잡해지고 기술적인 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를 토대로 아주 간략하게 형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할게, 파우에 대해서. 자, 이 파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샤256이라는 거야.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에 256가지, 2에 256승의 경우의 수를 갖는 암호화 방법이야. 암호화 방법. 자, 참고로 2에 256승이면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내가 들은 바로는 이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를 합해도 2에 256승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자, 그래서 게르나 샤256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빨리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형들, 알겠어, 얘기할게. 자, 이 샤256은 어떠한 수를, 어떠한 글을, 어떠한 데이터를 넣더라도 총 64자리의 16진수를 반영해. 여기 보면 이게 64자리의 16진수거든. 그래서 어떤 글을 넣든 이 64자리의 16진수의 고정된 값을 반환하는 게 샤256이야. 자, 예를 들어서 게르니가 가르니에게 100비트코인, 가르니가 나르니에게 50비트코인, 나르니가 다르니에게 10비트코인을 보냈다는 이 장부 기록을 샤256 해시 함수지, 샤256인 이 해시 함수로 변환을 하면 요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진수의 64자리 문자열로 반환을 한다. 즉 이 숫자는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장부에 한 줄을 더 추가할게. 라르니가 마르니에게 1BTC 코인을 보냈다고 하자.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면 해시 값은 이렇게 변해 있다. 자, 앞에 것만 확인해 봐. 32C로 시작을 해서 3CF로 끝났지. 다시 이걸 전에 있던 내용으로 되돌려서 마지막 거를 지웠어.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 2A6, A46으로 변해 있지. 다시 아까 마지막 줄을 복원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32C, 3CF 아까 동일하지, 그치? 자, 이렇게 해시 함수는 어떤 데이터를 기록을 하든 이걸 쭉 기록을 하든 16진수의 64자리 문자열로 이렇게 반환을 한다는 게 SHA-256 해시 함수의 근본이다, 기본이다. 자, 그런데 참고로 이 해시 함수에서 원문이 무엇이냐라고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뭐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 뭐 10년, 20년 이렇게 걸릴 정도의 암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혹시 16진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형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는 10진수를 쓰지. 1에서부터 10까지, 다시 1에서부터 9까지의 수지.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숫자가 가면 마지막은 1단위 숫자를 0으로 바꾸고 한 자리를 위로 10단위에 1을 쓰는 거지. 그래서 11, 12 또 쭉 가다가 19에서 0을 또 붙이고 2로 올리고 쭉 가다가 99에서는 이걸 다시 100이 되고 한 자리를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16진수는 1에서부터 F까지의 숫자를 써.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을 안 쓰고 A, B, C, D, E, F까지 써. 그러면 1, 2, 3, 4, 5, 6, 7, 8, 9,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5개가 되면 F가 되면 어떻게 되지? F를 0으로 바꾸고 앞에 0이 되지. 16진수 10은 10진수에 16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시 256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 자, 이걸 가지고 파우 작업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이렇게 각자의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이 보낸 장부에 뭐 헤더 데이터라고 해서 이거 데이터 이후에 뭐 논스 값이라던가 타임스탬프 뭐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그런 상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 자, 여기 장부가 있는데 이 장부에서 각각의 비트코인 컴퓨터들은 어떤 연산을 하느냐? 여기 제일 아래쪽에 엔터를 딱 때린 다음에 여기다가 1이라고 붙여 먼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해시 값을 보면 요 값이 나와. 그 다음에 1을 지워버리고 다시 2를 붙여. 그 다음에 내려가면 또 해시 값이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1부터 시작해서 쭉 무한대수 무한까지 계속 반복을 해. 0에서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를 해서 0, 1, 2, 3, 4, 5, 6, 7, 8 요거를 계속 증가를 시켜. 요 값을 우리는 논스 값이라고 그러거든. 논스 값. 이 논스 값이 뭐냐면 의미는 없지만 값 계산을 위해서 부여하는 값인데 의미 없는 값이야. 그냥 쉽게 생각해서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숫자를 증가시킨다고 보면 돼. 그럼 정답이 뭐냐? 정답. 이거는 비트코인에서 시스템에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정한 값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08FA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값이 클까? 아니면은 18FA 뒤는 다 똑같고 이 0이 아니라 1이면 어떤 값이 더 클까? 형들 알겠지? 이 값이 작아. 이 값이 큰 값이야. 왜 큰 값이지? 이거랑 똑같아. 10이 커, 9가 커. 이 9는 실제로 앞에 0이 있다고 보면 돼. 10이 크겠지 당연히.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또 다른 예로 들면 100이 커 아니면 009가 커. 100이 크겠지. 이 값이 작은 거지. 즉
SHA-256 해시 함수 값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에서 앞에 0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이도는 다시 작은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의 익스플로러에 보면 difficulty, 난이도라고 형들 다 들어봤을 거야. 이 난이도 조정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각 노드들은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장부에다가 논스 값을 0에서부터 시작해서 1씩 계속 증가시키면서 비트코인에서 정한 난이도 대비해서 앞에 이 SHA-256 함수 값의 앞에 0 값이 작은 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이번 블록은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다. 그러면 0이 앞에 4개 붙는 해시 값을 찾는 거야. 이 0이 앞에 4개가 들어가는 수보다 작은 값을 찾으면 되겠지.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 노드들은 장부의 내용의 하단에 논스 값을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해 나가면서 계산되는 해시 값이 비트코인 해당 블록의 난이도에 적합한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찾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장부와 논스 값을 계속 바꾸는데 이 논스 값을 계속 바꾸면서 이 해시 값을 구해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느냐에 따라서 채굴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많이들 들어봤을 거야. 해시 레이트라고 해서 해시 1초당 해시를 몇 개 생성할 수 있는 숫자가 높은 것들이 채굴을 많이 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CPU의 해시 연산만으로도 비트코인 블록을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었는데, CPU에서 이게 그래픽카드 GPU, 그래픽카드의 해시레이트 연산이 CPU보다 월등히 높다, 넘사벽이다. 그래서 GPU가 들어오면서 GPU로 넘어갔고, GPU에서 다시 ASIC이라고 이제 주문자가 요청한 대로 성능을 끌어올린, 즉 주문 제작된 해시레이트의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가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오면서 GPU마저 넘사벽인 해시레이트를 갖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 PC로는 비트코인 채굴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에 가깝게 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형 채굴업자들이 뛰어들면서 해시레이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CPU의 연산 능력만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CPU는 1초에 100개의 해시레이트를 생성해. 예를 든 거야. 내 CPU는 1초에 요 100개를 생성을 해. 논스 값을 0부터 100까지 간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ASIC은 1초에 100억 개를 만약에 이걸 만들어내. 그러면 당연히 이 ASIC이 100억 개, 1초에 100억 개를 만드는 여기 해시 함수에서 0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낼 확률이 훨씬 높겠지.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간략한 파우,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여기까지를 보면 결국은 기업형 채굴자가 들어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채굴 사업은 개인이 집에서 PC를 돌린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얻을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해시 레이트가 올라왔다. 하지만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비트나 이더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와 같이 사슬 블록체인에서는 파우 방식이 약간 다르다. 엄밀히 말해서는 파우 방식을 쓰는 건 밸리데이터 선정에는 파우 방식을 써. 다만 파우 방식 이외에 플러스 합이라는 HAP-E 합이라는 추가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파우에서 단점을 일부 채굴업장, 일부 그룹이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해시 파워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슬 노드의 채굴 방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어떻게 다른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설명한 파오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사슬 블록체인의 노드들도 동일하게 써. 근데 이 방식을 밸리데이터 선정, 검증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만 파오 방식을 쓰고 있는 거지. 반면에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작업 증명 방식, 지금 설명했던 이 방식을 완료가 되면 그 완료한 사람에게 이 작업을 완료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지급을 했다고. 하지만 사슬 블록체인의 노드들은 파오를 통해서 밸리데이터를 선정하고 이 선정된 밸리데이터들이 각각의 노드들의 블록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해당 블록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작업을 거쳐. 그 작업에서 이 밸리데이터들, 검증자들이 타 노드들의 블록 데이터를 조회할 때 영수증이라는 것을 발행하는데, 이 영수증을 발행받은 노드들, 즉 내가 만약에 노드를 돌린다면 내 노드에 있는 블록 데이터들이 밸리데이터들에 의해 읽힘을 당한 거잖아. 내 블록 데이터를 조회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때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이 사슬 코인을 교환받을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요건 얼마 전에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보면은 이게 밸리데이터거든. 사슬 블록체인의 노드들의 밸리데이터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2번, 3번, 4번, 5, 6번, 7번에서 동일한 노드가 밸리데이터로 선정이 됐어. 동일한 검증자가, 동일한 노드가 검증자로서 이렇게 선택이 됐단 말이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파오야. 이 밸리데이터로 선정되는 것은 해시 파워가 강한 노드가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를 돌리면, 내가 개인 PC로 노드를 돌리면 어떤 상대와 싸움을 해야 되냐? 에이직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이닝 풀, 여러 대의 CPU라든가 GPU 혹은 에이직의 해시 능력을 한데 모아서 병렬로, 에이직 한 대보다 더 큰 해싱 파워를 자랑하는 마이닝 풀이랑 싸워야 돼. 예를 들어서 내 CPU가 해싱 파워가 1이라면 마이닝 풀 혹은 에이직은 1에 뭐 100만 배 혹은 1000만 배, 1억 배 이상 될 수 있는, 예를 든 거야. 그만큼 높은 배수의 해싱 파워를 갖는단 말이야. 그럼 그 상태에서는 내가 PC로 이 비트코인 노드를 돌려도 정답을 찾아낼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확률이 지극히 낮아. 하지만 이 사슬 블록체인은 CPU 해싱 파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CPU 해시렛 리스트를 치면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제일 위쪽에는 거의 AMD CPU 에픽이라는 모델의 CPU들이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보통 해시레이트가 한 13만, 뭐 10만 정도 되네. 근데 최근에 사슬 노드를 많이 돌리는 형들은 AMD 7950을 쓰거든.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 페이지에서 찾기 7950 이라고 치면 여기 790 해시레이트는 26,000 정도 돼. 한 5배. 해시레이트가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에픽 CPU가 10만대인데, 가장 핫하게 우리 뭐 일반인들 예산으로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컴퓨터. 그래서 AMD 라이젠 790이
제일 높은 해시 파워를 갖는 CPU 대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의 해시 파워를 갖는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걸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 PC를 아무리 돌려도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확률이 뭐 그냥 해시 파워만 놓고 보더라도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큰 수의 아주 매우 낮은 확률로 밸리데이터에 선정될 확률이 매우 낮단 말이야. 하지만 사슬 로드, 사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CPU의 해시 파워만으로 작업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이 해시 함수를 초당 연산할 수 있는 해시 파워가 가장 잘 나가는 CPU 대비 가장 적게 나가는 CPU를 대비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가면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트나 이더를 집에 있는 개인 PC로 채굴하면 채굴될 확률이 제로에 거의 가깝다. 하지만 사슬 로드는 집에 있는 PC로 사슬 로드를 돌려도 밸리데이터, 즉 블록 데이터를 검증하는 검증자에 당첨될 확률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자, 그러면 게르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형들이 있겠지. 야, 그러면 이 얘기는 에픽 CPU, 에픽급 CPU로 사슬 노드 꽉 채우면 그러면 에픽 노드만 돌리는 형들이 채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개인 PC로 돌린다고 해서 이거 채굴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슬 블록체인의 합의 방법은 파우라는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해서 밸리데이터, 블록 데이터를 검증하는 밸리데이터인 검증자를 선택을 하고 해싱 파워 대결로 선정을 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합의라는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서 이 합의 알고리즘은 밸리데이터에 선정된 이 노드들이 밸리데이터에 선정되지 않은 전체 노드들에서 블록 데이터가 맞는지 그쪽 블록 데이터를 조회할 때 영수증을 끊어주고, 그 영수증이 채굴로 보상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지. 단 이 밸리데이터에 선정이 되면 최소 한 번은 자기 블록 데이터를 조회하기 때문에 그것도 영수증이거든. 그럴 때는 이 밸리데이터는 100% 보상은 받는데, 그 100%가 해당 블록을 발견했을 때 전체 코인 양을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슬 코인이 하루에 100개씩 채굴이 된다. 근데 내가 에픽급 노드를 쫙 깔아갖고 한 뭐 100만 개, 1000만 개 노드를 쫙 깔아서 밸리데이터로 내게 다 선정이 됐어. 그러면 100% 나한테 이 100개가 다 나한테 오느냐? 그게 아니다. 밸리데이터 선정됐을 때 그때만 내 블록 데이터를 한번 조회하기 때문에 그만큼 양의 코인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양은 밸리데이터에 선정된 내 노드들이 밸리데이터에 선정되지 않은 타 노드들의 블록 데이터를 조회하면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그 코인이 지급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 사슬 블록체인의 전체 노드 수가 1000대일 때 아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AMD 7950,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일반인들의 예산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PC 중에서 해싱 파워가 가장 높은 정도 수준에 있는 AMD 7950의 CPU로 노드를 구성했을 때 790 싱글 노드로 10대를 돌리는 게 채굴이 많이 될지, 혹은 7950 멀티 10개씩 10대를 돌리는 게 채굴이 많이 될지. 이번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총 100대의 노드를 돌리는 거고, 1번의 경우는 10대의 노드를 돌리는 거야.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사슬 노드를 돌리는 형들은 알 거야.
사슬 블록체인은 노드를 멀티로 돌릴 수 있어. 즉, 내 한 개의 PC에 도커 컨테이너를 여러 개 생성함으로써 사슬 노드를 여러 개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가정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7950의 싱글 노드를 10대, 실제적으로 총 10대의 노드를 돌리는 게 채굴량이 높을까? 혹은 두 번째 7950의 각 컴퓨터당 멀티를 10개씩 설치를 해서 총 10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100대의 노드를 돌리는 것이 채굴량이 높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고민하기 싫은 형들은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고민해봤어. 그냥.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줄게. 1번, 2번 중 어떤 게 더 채굴이 많이 될까? 1번의 경우 싱글 노드로 10대, 7950 PC 10대를 돌리는 것은 해시레이트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높지. 일반 i5나 i7 혹시 혹은 제온이라던가 이런 컴퓨터보다는 790이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교적 높기 때문에 밸리데이터 검증자로 선정된 확률은 높으나 블록 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블록 데이터가 읽힐 확률은, 최초 1회는 데이터가 읽히지만 타 노드에서 블록 데이터를 읽는다고 했잖아. 그 데이터가 읽힐 확률은 1000분의 10이야. 왜냐하면 전체 노드가 1000이라 했잖아. 그리고 싱글로 10대를 돌린다고 했으니까 10이지. 그래서 1000분의 10, 즉 100분의 1, 100분의 1의 확률로 영수증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지. 다만 여기에 써놨지. 밸리 선정되면 최소 한 번은 내 블록 데이터가 읽히는 게 규칙이라는 점 염두에 두고, 자, 두 번째 경우에는 멀티로 돌리면 해시레이트를 나눠 쓴다는 가정하에 밸리에 선정될 확률은 1번보다는 낮으나, 왜냐하면은 7950이 해시레이트가 높다고 하지만 멀티를 10개를 돌리면 해시레이트가, 해시 파워가 10분의 1로 줄지 않을까, 그런 가정인 거야. 그런 가정하에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확률은 1번보다는 낮을 것이나, 블록 검증 시 내 블록 데이터가 밸리데이터, 내가 선정은 안 됐지만 다른 노드가 밸리데이터에 선정됐다면 그 밸리데이터로부터 내 블록 데이터가 읽힐 확률은 1번 경우보다 높은 1000분의 100, 즉 10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모르겠어. 나도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을 형들에게 공유해서, 자, 영상의 막바지인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영상의 목적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어서 노드를 돌려봤다거나, 혹은 돌릴 생각이 있었다거나, 혹은 눌러보고 싶었던 형들이 있다거나, 그런 형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사슬 로드를 한번 돌려보고, 자신의 집에 있는 PC로 사슬 로드를 돌려보고 사슬 코인을 채굴을 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현재 사슬 로드를 돌리고 있는 형들이라면 사슬 로드의 사슬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파우, 합의 방식 등등 채굴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내가 돌리는 노드에서 최대한 많은 채굴량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런 가정의 경우를 나도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물음에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나는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이 영상은 여기까지야. 형들이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어. 잘 보고 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